그러니까 자신의 성을 라면에 붙인 거죠. 신라면으로 잘 나가던 농심은 당시 54%까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갔으니 라면 먹는 2명 중 1명은 농심을 먹은 셈인데요. 게다가 이때 신라면을 1위로 굳혀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1989년 검찰은 라면을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을 공업용 우지에서 추출했다는 이유로 5개 기업을 지목하는데요. 여기에는 삼양라면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사실 우지는 명백히 식용으로 등록된 상품이었습니다. 삼양은 일본에서도 우지나 돈지, 파묘의 비율을 3대3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거 문제없다며 억울함을 표했지만 사람들은 공업용이라는 단어에 이미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죠. 60년대에는 식량이 부족했고 삼양이나 농심이나 이 창업주들이 지금과는 다르게 라면을 통해서 영양을 보충시키고 싶다. 국민들의 영양을 높이고 싶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초기에는 지방의 함량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소나 돼지에서 나온 우지나 돈지를 사용한 거죠. 하지만 시장은 점차 식물성 파묘로 넘어가고 있던 상황이었고 삼양에서도 다른 라면들은 파묘를 사용했는데요. 맛이 갑자기 바뀔 것을 우려하여 삼양라면만은 처음 레시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농심은 이미 15년 전부터 농심라면 이후로는 모두 파묘를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파묘가 더 비쌌지만 우지는 생산과 유통을 컨트롤하기가 더 어렵다고 판단한 거죠. 그 결과 농심은 우지 파동 리스트에서 제외되었고 삼양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물론 6년간의 사투 끝에 삼양은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미 삼양의 시장 점유율은 10%대로 떨어졌고 농심은 이때부터 왕좌에서 내려온 적이 없죠. 이후 신라면과 농심은 계속 승승장구했는데요. 특히 라면은 경기가 어려울 때 더 잘 팔리잖아요. IMF 외환위기 때는 판매량이 더욱 늘어서 1998년 농심은 라면업계 최초로 매출 1조를 돌파합니다. 신라면은 1년에 8억 개가 팔리면서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죠. 이유가 있어서 파묘를 쓴 게 아니고 우지를 컨트롤하기 어려워서 썼던 게 이런 기회를 낳게 된 거죠. 이후 잘 나가던 농심도 반백년 사업을 하다 보니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요. 바로 식품 안전 문제로 위기가 찾아온 거죠. 2008년부터 농심의 라면과 스낵에서 연이어 이물질이 나온 건데요. 이때부터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급격히 높아졌죠. 이물질이 나온 것도 문제인데 당시 농심의 대응이 미흡했습니다. 예를 들어 과자에서 이물질이 나와서 신고를 했는데 영업사원이 방문해서 수거는 하지 않고 사진만 찍고 간 거죠. 그리고 이후 어떤 연락이나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죠. 이런 상황이 몇 차례 반복된 건데요. 결과 불매운동이 일어났고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후 농심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식품안전 프로젝트를 구성해서 클레임 대응을 강화했고요. 제조의 전 과정을 철저히 개선하고 보고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회복되기까지는 2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한편 국내 라면 시장은 전체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세계적으로 라면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는 베트남이고요. 한국은 2위로 1년에 73개의 라면을 한 사람당 먹는다고 해요. 하지만 건강을 중시하는 추세 때문에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요. 또 게다가 그 사이 많은 라면이 등장했잖아요. 꼬꼬라면부터 백종원 사장님의 백라면까지 현재는 16% 정도로 신라면의 점유율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사실 라면 단일 제품의 순위로 보면 신라면이 1위, 짜파게티, 안성탕면, 진라면, 너구리로 여전히 상위 5개 라면 중에 4개가 농심인데요. 그래서 국내 시장 점유율의 49.5%를 농심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때 워낙 많이 차지하기도 했고 전체적으로는 국내에서 라면을 덜 먹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심은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데요. 요즘 세계 어느 마트에 가도 신라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신라면이 70개 국가에 수출되기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1996년 상하이에 첫 공장을 설립하고 중국에 유통을 시작합니다. 중국에는 대만 브랜드가 1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만 라면이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보급품이었다면 농심 신라면은 먹고 싶지만 비싸서 아껴 먹는 프리미엄 라면으로 통합니다. 또 일찍이 미국 LA에도 공장을 세우고 북미에서도 유통을 했는데요. 그동안은 아시아 이민자들이 주로 찾았다면 지금은 누구나 점심 대용으로 찾고 있는 거죠.
또 신춘호 회장이 세상을 떠나고 2021년 농심을 이어받은 후계자 신동원 회장이 공격적으로 미국에 진출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 결과 2022년에만 북미 매출이 전년도보다 24% 증가했습니다. 현재 농심에서 해외 매출은 30%에 가까운데요. 덕분에 지금 매출 3조 원을 돌파했고요. 대기업 반열에도 올라서게 됐습니다. 미국 시장 1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신라면이 과연 미국 시장을 석권할 수 있을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삼양식품이 일본에서 들여와서 비슷하게 제품을 내는데 이때 이름이 컵라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 명사가 아니라 원래 제품명이었는데 일반 명사화된 거죠. 농심은 9년 뒤에 사발면을 출시하고 그 전용 용기를 새로 개발했고요. 사발면과 컵라면은 야근하는 사람들이나 또 점심에 시간이 부족해서 빨리빨리 일하던 사람들에게 필수품이었고요. 삼양라면은 당시 도서관, 터미널 등의 자동 판매기를 설치해서 실외에서도 뜨거운 물을 공급하면서 이 컵라면을 대중화시켰다고 합니다. 이후 2021년 9월에 식품기업들이 줄줄이 라면 가격을 인상합니다. 평균 10% 정도였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원재료인 밀가루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밀가루 가격이 이전으로 다시 떨어졌어요. 근데 라면 가격은 돌아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최근 추경호 부총리가 방송에서 라면값을 내리라고 압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라면이 서민의 음식이다 보니까 가격 문제로 도마에 오르는 편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못하겠는 게 식품업계 영업이익률이 정말 낮아서 농심이 3.6%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0원 팔면 36원 남는데 이게 적금보다도 못하고 이자율보다도 못한 수익률이다라고 하네요. 자, 어떻게 보셨나요? 라면 강국인 일본도 요즘은 한국의 불당면을 따라 한다고 정신이 없다고 하네요. 그만큼 이젠 대한민국의 대표 K푸드인 라면이 세계적이라는 자부심이 생겼죠. 이러한 장밋빛 이면에는 수많은 땀과 눈물 그리고 도전이 있지 않았나 봅니다. 이처럼 우리도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역사를 남길 수 있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기회의 땅이었습니다.